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 우리 노동일 교수님과 박상병 교수님 두 분께서 해주신 말씀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삼성 특검의 결과는 그것이 대통령이 뇌물죄가 없다는 뜻도 아니고 삼성 역시 뇌물죄로부터 자유롭다는 말도 아니니까 좀 더 지켜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권 주자들이 제자백가의 쟁명의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우리 박상병 교수님부터 먼저 여쭤볼까요, 이번에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반기문, 안철수 의원이 반반 행보라고 아주 말을 하고 있던데, 반반 네.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지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사실 국민의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세계적인 외교 전문가로서 예.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저명한 인사가 많지도 않았거든요. 예. 또 10년 동안 임무를 무난히 잘했다고는 예.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무난히를 잘 하셨고 예. 10년 만에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마저 귀환하면은 예. 국민들부터 기립박수를 받을 일이죠. 예. 더더욱이 또 대선 주자로서도 1위 2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마어마한데 그런 기대를 갖고 봐서 그렇습니까? 한국에 오셔서 드디어 이제 대선 행보를 하는 거는 네. 이게 뭔가 아마추어 같아요. 반 전 총장님이 뭔가 좀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 결국 메시지가 너무도 약합니다. 반기문이 왜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정치 교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정치 교체가 무슨 말인지도 저는 애매해요. 거기다가 또 국민 대통합을 한다고 그러는데 국민 대통합의 메시지가 그냥 팽목항 가고 또는 봉화마을 가고 네. 또는 무슨 서문시장 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왜 국민 대통합이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 대통합을 이겼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거기다가 또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이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네.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예. 이 쇼 하는 겁니까? 예. 이거를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뭔가 상당히 부족한 준비 안 됐던 발언 때문에 행보 때문에 또는 네. 언행 때문에 지지율이 그렇게 반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정치 분야에서는 아마추어가 맞죠. 지금 이제 막 정체파를 들이셨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참 지금 예를 들자면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따지면 네. 이렇게 들어와서 일주일 정도 설 전까지 뭔가 확 떠야 되는 거거든요. 속된 네. 말로 해서. 네. 네. 그래서 1위를 탈환하고 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야 나중에 조금 빠지더라도 이게 여유가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전혀 안 뜨고 오히려 빠지는 여론조사 그걸 보면 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초점이 분명하지 않은 게 제일 큰 요인 같아요. 네.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진보적 보수주의가 뭡니까? 예. 나는 보수주의자지만 진보도 괜찮다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네. 그다음에 무슨 위안부는 야당 입장, 또 예. 사드는 여당 입장, 예. 팽목항도 가고 천안함도 가고. 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양쪽 좋은 뜻으로 평가를 하면 네. 진보나 보수에 갇히지 않고 네. 이른바 중도 입장에서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겠다. 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이건 정치입니다. 정치. 그야말로 외교관이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네. maybe 하면 양쪽 다 해석된다면서요. 예.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양쪽 진영으로 갈려서 네. 좀 적대적인 환경에서는 자기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스탠스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네. 어느 쪽도 자기를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2012년도에 네.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 이제 새누리당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농담 삼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어떤 자리에서 네. 도 교수는 어느 편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도입니다. 예.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 그럼 정색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 중도라고 하면 예. 양쪽 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예. 양쪽 다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예. 전 그게 굉장히 좀 딱 따더라고요. 예.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진보도 보수도 천안함도 팽목항도 네. 이렇게 하면 행보는 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양쪽 다 저 사람은 우리 편이구나. 네. 그래서 지지해줘야겠구나. 네. 이런 확실한 속된 말로 하면 집토끼가 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제일 큰 패착이라고 하고요. 네. 그건 너무 바쁘셔 너무. 하루에 광주 대구 찍고 대전까지 이렇게 하면 그날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가 없잖아요. 네. 기자들이 하나를 쓸 때도 뭘 초점 맞추고 해야 합니까? 광주에 하루 지그시 눌러 앉으셔서 네. 광주에 맞는 메시지를 충분히 주셨다면 네. 그날
뭐 이렇게 뭐 기사들도 하나 예. 뭐 이렇게 그 키워드를 하나 뽑아내서 네. 전할 수 있을 텐데 광주 갔다 대구 갔다 대전 가시니까 뭔 키워드를 뽑아내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바쁘게 초점이 없는 네. 화살을 많이 쐈지만 하나도 10점짜리 먹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생각합니다. 예. 혹자들은 예. 반 총장님이 이렇게 하다가 예. 한 달 뒤에 힘들어서 체력적으로 도저히 대선에 뛰지 못하겠다고 얘기할까 싶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1944년생입니다. 예. 44년생이어도 연세가 꽤 있으십니다. 예. 오자마자 그렇게 발빠른 행보를 하다가 한 달쯤 뒤에는 의지는 충만한데 체력이 안 돼가지고 더 이상 못 다니겠다라고 할까 싶어서 걱정될 정도라고 말하는 그런 걸 들었는데 저는 그 반 총장님이 네.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것 저는 이해는 가요. 예. 이런 개념이 학술적으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죠. 예. 프로그레시브 컨서버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학자들이랑 저나 노 교수님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정치자는 이렇게 말하면 애매해요.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 그러면. 그걸 가이드로 가야 됩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저는 양극단의 진영 논리가 가장 큰 뱅패입니다. 정치는. 예.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과 검정색이 양 진영을 싸워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 등등해가지고 제3지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제3지대는 흰색과 검정색의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푸른색이다. 녹색이죠. 녹색. 예. 그러니까 양 지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반기문 전 총장께서는 비슷한 논리예요. 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그럼 뭐냐? 프로그레시브 컨서버티브는 중간에 있는 이게 애매한 반반인가? 예. 진보도 반, 보수도 반.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치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예.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두 분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왜 일어난 겁니까? 내부 스텝들이 잘못돼서 있습니까? 아니면 일정 짜고 그러니까 정무를 하고 일정을 맞추고 메시지를 하고 이런 게 조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려 그러면 자본과 그다음에 조직과 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런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다 문제죠. 본인 다 스스로 지금 고백하셨잖아요. 돈이 없어 힘들다고. 우선 그 부분은 분명할 거고요.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른바 캠프라고 해서 몇 군데 사무실 얻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예. 그분들이야 이제 자기들이 뭐 십시일반 그 캠프를 운영하는 돈은 좀 내겠죠. 네. 한기문 총장이 줄 일도 뭐 없고. 예. 그거야 되지만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저 지방을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네. 그거는 누군가 낼 수가 없잖아요. 네. 만약 그 누군가 후원한다면 잘못하면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법적으로 네. 다 본인 돈으로 하신다는데 네. 차도 2대 뭐 기사도 2사람 해가면서 이렇게 본인 너무 솔직하게 고백하셨더라고요. 그거를. 예, 정치인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뭔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그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채 해야 한다.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조직도 지금 뭐 쫙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뭔가 있어 보인다 해서 자꾸 모여드는 것이지 돈도 부족하고 조직도 부족하고 지금 없어요 이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진짜 참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아마추어라는 게 분명하고요. 근데 도와주는 분들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아마 이렇게 바쁜 이유 중에 하나는 캠프가 여러 곳에 있어가지고 우리 쪽 일정도 이쪽 일정도 A 캠프 일정도 소화해야 되고 B 캠프 일정도 소화해야 되고 서로 자기들이 막 경쟁적으로 지금 일정을 짤 겁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하나 어디가 하나 그 거절할 수 없거든요. 특히 반기문 총장 같은 그런 성정계 그러신 분은 어느 하나 딱 자기가 중심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현재 판단도 어려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이 겹쳐서 이와 같이 좀 메시지도 어렵고 정말 오늘도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또 1일 1구설 지금 나올 겁니다. 아마 좀 있으면.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하자면 그 안에 아직은 최순실은 없군요. 아직까지는 최순실이 활동할 때하고 반총님이 활동할 때는 거리가 워낙 멀어서 아마 그쪽에는 별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정당에 가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정당 가셔야죠. 어디 갈 데 어디 있습니까? 정당 간다고요? 몸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몸값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 총장은요. 가장 몸값이 좋았을 때가 딱 대한민국에 착륙했을 때예요. 왜? 국민의 기대가 높았으니까. 기대가 없었으면 착륙 하나만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국에 오자마자 준비를 했다고 봤죠. 지난해 말부터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정책 행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에도 1위, 2위를 다뤘잖아요. 그러면은 유엔에서 이제 임기를 마시면서 뭔가 준비를 했을 것이고 국내에서도 핵심 팀들이 정무적으로 자, 한국에 와서 정치인으로서는 첫 출발 아닙니까?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치의 이미지는요, 특히
대통령 선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 남은 게 아닙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서 뭔가 단단히 준비를 했을 텐데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첫 스텝부터 이렇게 꼬이면은요, 이거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아마 반 전 총장이 지금 뭐 최순실 문제 때문에는 연관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내부의 혼선, 내부의 좌충우돌로 좌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MB계가 그 안에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뭐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 예. 거기 또 모여들고 있죠. 정치에 뭐 대선 앞두고는 의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MB를 직접 외방을 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오늘 1일 1구설 중에 하나가 네. 그겁니다. 분명히 그 MB 만나서 예. 녹색 성장을 이어가겠다 지금 그런 그렇죠. 얘기했거든요. 예. 그것도 분명히 마이너스입니다. 감점입니다. 네. 지금 물론 이제 본인이 뭐 예를 바른 정당으로 간다면 네. 거긴 또 뭐 상대적으로 봐서 예. 뭐 MB계 친이계 이른바 예. 뭐 비박계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세력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네. 뭐 그렇다고 뭐 그 전혀 다른 정당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낫지만 네. 그렇다고 사람들이 저분이 가서 그러면 친이계 이른바 뭐 비박계 쪽 사고 이렇게 손을 잡으면 네. 참 좋은 조합이다. 네. 이렇게 할 리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그 MB의 녹색 정장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4대 강리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다시 녹색 성장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예. 그런 행보고 아마 또 마이너스 0.3점 되는 그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박상면 박사님. 정치를 얘기할 때요. 예. 특히 대통령 선거는 예. 세력 싸움입니다. 옳고 그른 건 두 번째 문제가 세력 싸움입니다. 세력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네.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봐보세요. 예. 왜 임기 3년 기호 맞추자마자 탄핵됩니까? 예. 박 대통령 주변에 사람들 봐보세요. 저는 지난 3년 동안에 박 대통령의 인사정책 비판하느라고요. 네.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미워서가 아니라 알죠. 정말로 잘 되기를 네. 바라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인물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네네. 정말 우리나라만큼 강호의 인재들이 많은 나라 많지가 않을 거예요. 인구에 비해서. 네. 그런 분들은 다 빼고 어떻게 고르는 분들을 왜 저런 분들을 왜 고를까. 네.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박 대통령이 그랬으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네. 박 대통령이 그랬으니까 네. 그거를 감싸고 예스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똘똘 뭉친 거구나. 예. 한 동숙이 되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네. 그걸 알면은 네. 반기문 전 총장은 주변에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모을 것인가 네. 어떤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울 것인가 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네. 근데 오자마자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정치 교체를 얘기합니다. 네. 정치를 어떻게 교체하자고요? 네. 다시 MB 정부로 가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적으로 미스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너무도 준비가 안 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금 뭐 정돈 전 의원도 그렇고 뭐 제2의 고건이 될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분도 고건 전 총리도 한때 지지율 1위로 뭐 얼마나 기세를 올렸습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셨는데 결국 정치를 할 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세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본인의 또 정치적 감각이 또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뭐 흔들리고 뭐 여러 가지 조직이 혼선이 있어도 본인이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요. 본인이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로 비판적인 입장에서가 아니고 아끼는 입장에서 더 흠집 나기 전에 조금 그 생각을 달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정말 고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13년도에 이제 미국의 그 안식년으로 가가지고 연구년으로 요즘 연구년 가가지고 뭐 이렇게 보다가 그때 그거에서 이렇게 일면 이렇게 뉴욕 타임스가 나온 걸 봤는데 큰 사진 하나가 오바마 대통령이 가운데 앉아 있고 오바마 대통령 오른쪽에 반기문 총장이 앉아 있고 왼쪽에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앉아 있는 사진을 보면서 캡션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설명에 세계를 움직이는 3인 그랬습니다. 그 설명을 쭉 읽어보니까 기사에 그리고 쭉 나오다가 한 명은 코리안이고 반기문은 김용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괜히 으쓱하더라고. 제가 뭐 득될 것도 없는데. 그런 걸 보면요. 무슨 뭐 서구 언론에서 최악의 사무총장이라고 뭐 하지만 그래도 그 전직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자산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보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 유엔 전직 사무총장으로서 글로벌 세계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분에서 이렇게 자꾸 뭔가 지금 흠집 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안타깝다. 더 하시기 전에 오동잎 하나 떨어지는 거 보면 가을이 온 거 알아야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걸 보면 더 이상 흠집 나서 완전히 그냥 뭐 아무것도 역할을 못 하시기 전에 빨리 결단 내리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냥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저 와닿습니다. 노 교수님 얘기 와닿아요. 저는 오기 전에 결단했어야 된다. 오기 전에 한국에 오기 전에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을 본인이 알고 네. 대한민국의 대선이 어떤 일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아마 본선 들어가면은요. 반기문 전 총장의 10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역량까지도 다 평가할 겁니다. 네. 국제사회의 언론들은 난타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다 앞으로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네. 노 교수님은 고언이라고 했는데 네. 접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가야 된다. 그러면은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쁜 행보 잠시 주춤하시고요. 잠시 적고 빨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동안 했던 정말 제대로 된 인재들을 빨리 발탁을 해서 네. 진영을 갖추고 네. 비전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구체적인 핵심 포인트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네. 큰 그림을 그려서 이제는 반기문 실질적으로 대선에 나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네. 앞으로 저는 가는 길이 있다고 봐요. 네. 이미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가는 정치 지형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마 바른정당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찬사가 많이 있어요. 예.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빨리 좀 스텝을 제대로 잡으시라. 이대로 가면은 저는 추락한다고 봅니다. 두 분 교수님께 이제 저희들이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30초 정도 정리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예. 이 문제 맞습니까? 네. 반기문. 우리 박상현 박사께서는 아직 안 늦었다 그러는데 저는 별로 이렇게 반전의 기회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지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언에서 드린 입장인데 네. 이분이 정말 대통령으로서 뭔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철학이 있고 비전이 네. 있다면 벌써 나왔어야 됩니다. 그게. 네. 나왔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나온 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다. 네.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결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 결단하시라. 충원으로 드립니다. 네. 네. 반기문 전 총장 주변에서 그래도 정치 교체를 기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을 실망시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차피 이제 승부수는 던졌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오히려 반기문 전 총장한테 유리하다. 자, 네. 그러면은 빨리 반 전 총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재진용을 짜라. 그리고 핵심 팀워크를 짜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좀 더 소통하면서 체계적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행보를 할 경우에는 네. 아직도 저는 기회는 있다. 네. 빨리 바꾸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정치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의 노동일 교수님,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선풍기는 돌다 말고 좌석은 딱딱하지만 낯선 여행자에게 말을 건네는 따뜻함이 넘치는 곳. 자의 삶의 여행 3등석 칸이 묻습니다. 행복은 얼마일까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 8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 교수님 말씀도 상당히 귀한 말씀이라서 말미에 준비를 했습니다. 태극기를 손에 든 사람도 국민의 일원이니 이들의 의견도 배제하지 말고 방송에 반영해 주시라는 전화를 직접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반면에 5130님은 의원님들 신토불이법을 제정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세요. 일명 곤장법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곤장을 쳐서라도 백성들 앞에 사죄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셨고요. 5473번님 시원한 방송 뉴스 전문 방송 믿을 수 있는 방송으로 뉴스 정면 승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앞에서 박상병 박사님 말씀과 노동일 교수님 말씀처럼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염치 있는 것이고 양심 있는 것이고 상식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편, 저 편, 니 편, 내 편이 아니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는 그런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삼성특검과 관련된 내용 법리적인 부분은 법리적으로 가야 되고 정치적인 정선은 또 정치적인 정서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역시 네 편, 내 편, 이 편, 저 편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의 황보와
진행의 저 곽수정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대설특보 주의가 내렸으니까 내일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 오늘 귀가를 좀 서두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교통 조심하시면서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